17%대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11%로.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인카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2월 7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해서 2월 8일 화요일 청약이 마감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은 2월 16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3,000원에서 27,000원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는 하단보다도 훨씬 낮은 1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9.4%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65.6%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청약 규모는 약 40억 원입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최대 3,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15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은행 제휴계좌로 개설하신 계좌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에서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가 아니라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8만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모두 267곳이고 수요 예측 경쟁률은 13.69대 1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13.69대 1은 2021년 진행된 청약과 비교할 시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툴젠의 29.54보다 훨씬 낮은 최저 경쟁률 수준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초과엔 단 4건, 하단 미만에는 무려 231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픽으로 살펴보면 하단 미만이 대다수인 87.83%이고 상단 초과와 상단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보다 낮은 18,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간은 단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0.75%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4.19%가 됩니다. 다만 인카금융 서비스를 매우 좋게 봐서 3개월,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도 최대 청약 가능 주식수에 비해 조금 낮게 신청하였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의 의무보유 확약 4.19%를 2021년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HPO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고 에이비온, GMBS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의 좌표로 나타내면 인카금융 서비스는 경쟁률은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인카금융 서비스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낮았던 청약들의 62.5%는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청약입니다. 수요 예측이 좋지 않았음에도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았던 종목들의 시초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상승률이 높았던 한컴 라이프케어, 툴젠의 경우도 20%를 넘지 못했고 17%대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11%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았던 종목들의 상장 이후 주가를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보다 더 큰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안 좋았던 종목은 좀 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카금융 서비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925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많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아주 높지 않기에 평균 정도로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2.2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390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3분의 2에 가까운 64.27%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약 4분의 1인 25.87%, 일반 청약자가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58억 원, 기관 투자자가 104억 원, 일반 청약자가 40억 원입니다. 인카금융 서비스의 상장일 성적은 기존 주주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인카금융 서비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C랩보다는 많고 아모센스보다는 적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고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도 없습니다. 구주 매출 및 기존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68.2%, 기존 주주의 주식으로 진행되는 구주 매출이 31.8%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 매각이 있는 구주 매출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이번 구주 매출은 회사의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구주 매출을 진행한 프리미어 투자조합과 경기 컨텀, 코리아 오메가 펀드가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 프리 IPO 투자조합이 16.5%,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이 12.1%, 하나손해보험이 15.6%, 미리 주식을 나눠 주었던 우리사주조합이 15.6%, 기타 투자자가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A 플러스 에셋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주 매출을 진행하였던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매각 가능한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진행한 기존 투자자들은 상장일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도 상장일 매각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30일 기준 소액 주주는 17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이 매우 적기에 원활한 매수와 매도 모두 쉽지 않았던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독립보험 대리점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회사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들과 위탁 판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험 설계사라고 불리는 분들을 모집하여 보험 가입 고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면 보험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설계사분들한테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매출 분야를 살펴보면 보험 판매 수입 수수료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은 12.1%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이 36.84%, 손해보험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의 10분의 1이 지나지 않지만 수수료는 2배도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까지의 계약 추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작년보다 계약 현황이 조금 낮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수익성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019년 주춤했고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는 2019년도 영업이익이 줄었던 이유는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까지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았지만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 2021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은 6.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보험 대리점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전체 대리점의 숫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대리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 수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수로는 4위이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기준 7위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속 설계사 수에 비해 매출액이 경쟁회사 대비 낮은 편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기업은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단 한 종목입니다. 보험 대리점 업체 중 상장한 업체가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단 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A 플러스 에셋으로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1,800억 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장 점유율 기준 10위권 업체입니다. A 플러스 에셋의 매출 내역과 인카 금융서비스의 매출 내역을 비교해보면 보험 판매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인카 금융서비스와 달리 보험의 매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에셋과 인카 금융서비스를 다각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요 측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A 플러스 에셋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A 플러스 S의 경우 단 1개의 기관이,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 단 2개의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도 A 플러스 S의 경우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A 플러스 S는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 원이고 인카금융서비스는 공모가로 상장하게 되면 925억 원이 됩니다. A 플러스 S 대비 인카금융서비스의 시가총액이 약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인카금융서비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연한산 대비 수익가치가 A 플러스 S는 11.1인 것에 비해 인카금융서비스는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A 플러스 S는 인카금융서비스보다 매출이 조금 더 다양한 편이고 코스피 상장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A 플러스 S에 비해 인카금융서비스는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S의 상장일 주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S는 수혜치 결과가 좋지 않아 일반 청약자의 청약 경쟁률도 24.75대 1의 매우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A 플러스 S의 상장이었지만 시초가는 공모가 7,500원을 상회한 8,100원으로 시작하였고 공모가보다 18.4% 상승한 고점을 찍은 이후 공모가 이하로 급락을 하였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수혜측 결과가 발표된 이후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상 단독 상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가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A 플러스 S에 비하면 저렴한 공모가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0억 원 이하가 될 경우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수익성 지표로 비교해보면 연한산 기준 PER이 5.6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측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이긴 하지만 구주 매출이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기에 상장 전일 종가에 따라 공모가보다 낮은 기준가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분야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업 분야도 아니고 고성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청약입니다. 다만 수혜측 결과가 좋지 않기에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낮을 경우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실 볼 가능성도 큰 상황을 감안하시고 적당량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를 매우 좋게 보신 분들도 청약 기간 중 코넥스 시장에서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한다면 차라리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상승하였지만 높은 선장 및 각광받는 업종이 아닌 점은 언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플러스 S의 상장 이후 주가가 매우 큰 폭의 변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공모주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니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